대전차 로켓이다. 모두 엎드려. 서진혁의 외침과 동시에 폭발음이 밀림을 뒤흔들었습니다. 나무들이 갈기갈기 찢어졌고 흙과 돌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그의 앞에는 12명의 생존자들이 있었고 그들 뒤에는 28명의 민간인이 떨고 있었습니다. 해안에서는 고속정 세척이 검은 연기를 뿜으며 접근하고 있었고 해적 25명이 총을 난사하고 있었습니다. 탄약은 거의 파닥났고 부상자는 늘어만 갔습니다. 하지만 진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M16 소총이 들려 있었고 그 총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벌써 밤새 6시간째 싸우고 있었습니다. 해적들은 계속 밀려왔습니다. 파도처럼 끝없이. 형님, 동쪽에서 또 옵니다. 최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팔에서는 피가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M16을 들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버텨야 합니다. 조금만 더. 하지만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이 모든 것은 엿새 전 그들이 태평양 한가운데 떨어진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엿새 전 대한항공 K-472편. 서진혁은 객실 뒤쪽 갤리에서 음료 카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인천발 시드니행 야간 비행, 승객 250명이 탑승한 보잉 777-300ER은 순조롭게 태평양 상공을 날고 있었습니다. 기내는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잠들어 있었고 몇몇은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진혁의 옆에서 후배 승무원 지우가 하품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오늘따라 시간이 안 가네요. 아직 3시간이나 남았어요. 그럼 커피나 한 잔 마실까요? 좋아요. 지우는 24살 입사 2년 차였습니다. 밝고 성실한 성격으로 승객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진혁은 그녀를 여동생처럼 챙겼습니다. 두 사람은 갤리에서 커피를 마시며 잡담을 나눴습니다. 지우는 시드니에 도착하면 오페라하우스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진혁은 좋은 레스토랑을 추천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기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졌고 알람이 울렸습니다. 조종실에서 기장의 긴급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무원 여러분, 즉시 좌석으로 돌아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십시오. 엔진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진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엔진 화재. 최악의 상황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즉시 지우에게 지시했습니다. 지우 씨, 승객들 안전벨트 확인하고 비상 절차 준비해요. 빨리요. 네, 선배님. 기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승객들이 깨어나며 불안해했습니다. 창밖으로 오른쪽 엔진에서 불꽃이 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진혁과 다른 승무원들은 침착하게 승객들을 안정시켰습니다. 괜찮습니다. 진정하세요. 조종사들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괜찮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해군 UDTSAL 출신인 그는 위기 상황에 익숙했습니다. 그는 비상구 위치를 재확인하고 구명조끼 위치를 점검했습니다. 기체가 다시 흔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내려왔고 기내는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비명 소리가 커졌습니다. 진혁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두 침착하십시오.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고 안전벨트를 단단히 조이세요. 조종실에서 다시 방송이 나왔습니다. 기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승무원 여러분, 비상 착륙을 시도합니다. 비상 착륙 자세를 준비하십시오. 비상 착륙. 진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서 비상 착륙이라는 것은 사실상 바다에 추락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는 지우를 불렀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 승객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지우 씨, 이쪽으로 와요. 당신은 제 옆에 있어요. 선배님. 괜찮아요. 우리 살 거예요. 제가 지켜줄게요. 진혁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승객들에게 비상 착륙 자세를 안내했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껴안고 충격에 대비하라고. 승객들은 울면서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그 자세를 취했습니다. 기체가 급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도가 빠르게 낮아졌습니다. 창밖으로 검은 바다가 보였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파도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진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36년의 인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모님, 친구들, 군대 시절 동료들, 그리고 이 비행기에 탄 250명의 사람들. 충격이 왔습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기체가 바다에 부딪혔습니다. 진혁의 몸이 앞으로 튕겨나갔다가 안전벨트에 걸려 멈췄습니다. 주변에서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 유리가 깨지는 소리,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발목을 적셨고 순식간에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지우씨, 지우씨. 진혁은 옆을 봤습니다. 지우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재빨리 안전벨트를 풀고 지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물이 계속 차올랐습니다. 이제 허리까지 왔습니다. 주변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승객들이 빠져나가려 발버둥 치고 있었고 좌석들이 물에 떠다니고 있었고 짐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비상구로 나가세요. 진혁은 지우를 아는 채로 비상구 쪽으로 헤엄쳤습니다. 다른 승무원들도 승객들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비상구가 열렸고 구명 슬라이드가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진혁은 지우를 먼저 밖으로 밀어냈고 자신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밖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비행기는 반쯤 가라앉아 있었고 바다 위에는 잔해들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물 위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고 비명소리와 도움을 청하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진혁은 지우를 구명조끼에 묶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달빛 아래로 멀지 않은 곳에 섬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아마 1km 정도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진혁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쪽에 섬이 있습니다. 모두 저 섬으로 헤엄치세요. 사람들이 그의 목소리를 듣고 섬을 향해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진혁은 지우를 끌고 헤엄쳤습니다. 물은 차가웠고 파도는 거셌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지쳐 가라앉았습니다. 진혁은 손이 닿는 사람들을 붙잡아 끌었습니다. 그의 팔은 천근만근이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분쯤 헤엄쳤을까요? 진혁의 발이 모래를 밟았습니다. 해안이었습니다. 그는 지우를 끌어안고 해변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모래 위에 쓰러졌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팔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어나야 했습니다. 아직 바다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진혁은 다시 일어나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헤엄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씩 끌어왔습니다. 1명, 2명, 3명. 그는 지칠 때까지 왕복했습니다. 다른 생존자들도 그를 도왔습니다. 젊은 남성들이 바다로 들어가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더 이상 바다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해변에는 약 40명의 생존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울고 있었고 어떤 이는 기도하고 있었고 어떤 이는 그냥 망연자실 앉아 있었습니다. 진혁은 지우에게 돌아왔습니다. 지우는 아직 의식이 없었지만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그녀의 이마 상처를 찢어진 셔츠 조각으로 감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섬이었습니다. 밀림으로 뒤덮인 섬. 달빛 아래로 야자수와 이름 모를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새 울음소리와 벌레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파도 소리. 끝없는 파도 소리. 진혁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밝은 햇살이 해변을 비췄고 생존자들은 하나둘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진혁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는 해변을 따라 걸으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생존자는 정확히 40명이었습니다. 250명 중 40명. 21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생존자들 중 부상자가 많았습니다. 골절, 열상, 타박상. 특히 심각한 부상자가 7명 있었습니다. 그중 1명은 다리가 부러졌고 2명은 의식이 흐릿했고 나머지는 심한 출혈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료 장비는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진혁은 생존자들을 모았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떤 여성은 계속 울고 있었고 어떤 남성은 멍하니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고 어떤 노인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그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사람들이 진혁을 쳐다봤습니다. 진혁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첫째, 부상자를 치료해야 합니다. 둘째, 물과 식량을 구해야 합니다. 셋째, 대피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구조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한 중년 남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병령하는 겁니까? 저는 서진혁입니다. 승무원이고 전직 해군 UDTSAL 출신입니다. 생존 훈련을 받았고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주시면 우리 모두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UDTSAL이라는 말에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 남성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양복을 입고 있었고 비즈니스석에 앉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할 일은 구조를 기다리는 겁니다. 비행기가 추락했으면 당연히 구조대가 올 거 아닙니까? 괜히 이상한 짓 하다가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진혁은 그를 쳐다봤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상무입니다. 현대전자 부사장이에요. 이 부사장님, 구조대가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우리 위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비행기 블랙박스가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이상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진혁은 계속 말했습니다. 구조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올지 모릅니다.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일주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물 없이 음식 없이 그냥 앉아서 기다려야 합니까? 부상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상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생존자들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진혁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고 싶으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젊은 남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명, 그 다음 또 한 명. 결국 이상무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상무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섰지만 결국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혁은 생존자들을 조직했습니다. 먼저 건강한 남성들을 모았습니다. 15명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군대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12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진혁은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그것은 큰 자산이었습니다. 어느 부대 출신이십니까? 해병대 수색대였습니다. 한 남성이 대답했습니다. 40대 초반 다부진 체격 날카로운 눈빛. 그는 건설 현장 일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최현우입니다. 최현우 씨, 제가 부사령관으로 임명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현우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군대 출신답게 명령 체계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었습니다. 육군 특전사 병장이었습니다. 강태식입니다. 공군 항공부 조사였습니다. 박민수입니다. 해군이었습니다. 김성훈입니다. 하나씩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진혁은 그들에게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최현우는 건설팀, 강태식은 정찰팀, 박민수는 의료팀, 김성훈은 수색팀. 여성 생존자 중에서도 간호사 한 명과 여군 출신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각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조직이 갖춰졌습니다. 이제 움직일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임무는 물이었습니다. 사람은 물 없이 3일밖에 버틸 수 없습니다. 진혁은 김성훈과 함께 섬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밀림은 울창했습니다. 나무들이 하늘을 가렸고 덩굴과 관목이 길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진혁은 흔적을 찾았습니다. 동물의 발자국, 축축한 땅, 이끼가 낀 바위. 물이 가까이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30분쯤 걸었을까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혁과 김성우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따라갔고 작은 계곡을 발견했습니다. 맑은 물이 바위 사이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물맛을 팠습니다. 짠맛이 없었습니다. 담수였습니다.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돌아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생존자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비행기 잔해에서 건진 물병과 컵을 들고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셨습니다. 차갑고 맑은 물. 생명의 물. 어떤 사람은 울면서 마셨고 어떤 사람은 웃으며 마셨습니다. 물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식량이었습니다. 진혁은 강태식과 함께 다시 밀림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먹을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야자수, 열매, 바나나, 기타 과일들. 진혁은 생존 훈련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했습니다. 독이 없는 식물을 구별하는 법, 먹을 수 있는 벌레를 찾는 법. 그들은 야자수 열매를 땄습니다. 코코넛이었습니다. 또 바나나 비슷한 과일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해안에서는 조개와 게를 잡았습니다. 첫날 저녁 생존자들은 모닥불을 피우고 식사를 했습니다. 구운 조개, 코코넛 과일. 호화롭진 않았지만 배를 채우기엔 충분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생존자들은 해변 근처에 임시 대피소를 만들었습니다. 야자수 잎과 나뭇가지로 지붕을 만들고 모래를 파서 바람을 막았습니다. 모닥불을 피워 따뜻함을 유지했습니다. 진혁은 지우 옆에 앉았습니다. 지우는 오후에 깨어났습니다. 이마 상처는 심각하지 않았고 뇌진탕도 가벼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녀는 진혁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선배님 고마워요. 저 살려주셔서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함께 살아서 돌아갑시다. 네, 꼭요. 진혁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밤하늘. 하지만 그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 이 섬이 그냥 무인도가 아니라는 느낌. 그날 밤 진혁은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진혁은 강태식, 김성훈과 함께 섬을 정찰하기로 했습니다. 섬의 크기와 지형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생존자가 있는지, 구조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세 사람은 해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섬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둘레가 약 10km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절벽, 동굴, 모래사장이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섬 중앙에는 작은 산이 있었고 그 주변은 빽빽한 밀림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정오쯤 그들은 섬 북쪽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만이 있었고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태식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저기 봐요.
그가 가리킨 곳에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모래 위에 선명하게 남은 발자국. 사람의 발자국. 하지만 생존자들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생존자들은 모두 해변 남쪽에 있었습니다. 이 발자국은 북쪽에 있었습니다. 진혁은 발자국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군화 자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것이었습니다. 아마 며칠 전쯤. 진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섬에 누가 있었습니다. 김성훈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태식은 주변을 경계하며 말했습니다. 계속 가봅시다. 더 흔적이 있을 겁니다.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만 안쪽에서 더 많은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담배꽁초, 빈 깡통, 그리고 팥줄 조각. 누군가 이곳에 머물렀던 흔적이었습니다. 진혁은 담배꽁초를 집어들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았습니다. 최근 것이었습니다. 이쪽으로 와보세요. 강태식이 만 끝자락에서 불렀습니다. 진혁과 김성훈이 달려갔습니다. 강태식은 바위 틈에 숨겨진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방수포로 덮인 상자들이었습니다. 진혁은 방수포를 걷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물품들이 가득했습니다. 통조림, 생수, 담요, 그리고 가장 불길한 것. 탄약 상자. 비어있는 탄약 상자. 5.56mm NATO탄 상자였습니다. M16용이었습니다. 이건. 김성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혁은 침착하게 주변을 더 살폈습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서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탄피였습니다. 사격 훈련을 한 흔적이었습니다. 이 섬은 누군가의 거점입니다. 진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태식이 물었습니다. 군대입니까? 아닙니다. 군대라면 이렇게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물품들은 정규군 보급품이 아닙니다. 밀수꾼이나 해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적이요? 김성훈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진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해역은 필리핀 동쪽입니다. 이 근처에는 해적 활동이 잦습니다. 아마 이 섬을 은신처나 거래 장소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들이 다시 올 수도 있다는 겁니까?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사람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진혁은 빠르게 생각했습니다. 해적들이 돌아온다면 생존자들은 위험에 처합니다. 40명의 민간인, 대부분 부상자와 여성, 노인. 해적들에게는 목격자이자 인질감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들키면 안 됩니다. 진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캠프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대비해야 합니다. 세 사람은 서둘러 캠프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생존자들은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물을 깃고 있었고, 어떤 이는 조개를 줍고 있었고, 어떤 이는 그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진혁은 그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그는 생존자들을 모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진혁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정찰 중에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 섬은 누군가의 거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해적이나 밀수꾼일 것입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상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 어떡합니까? 해적이 온다고요? 우리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진혁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비는 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온다면 우리는 숨거나 싸워야 합니다. 싸운다고요? 무기도 없는데요? 만들 수 있습니다. 최현우가 나섰습니다. 그는 진혁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밀림이 있습니다. 나무, 돌, 덩굴. 이것들로 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창, 활, 함정. 그리고 우리 중에는 군대 출신이 12명이나 있습니다. 우리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불안과 희망이 뒤섞인 표정들이었습니다. 진혁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해야 합니다. 해적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조대가 먼저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야 합니다. 동의하시는 분? 이번에는 주저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무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대세를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진혁은 최현우와 함께 방어 계획을 세웠습니다. 해변 캠프는 너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해적이 고속정으로 접근하면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캠프를 밀림 안쪽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정찰 중에 발견한 동굴이 있었습니다. 섬 중앙 산기슭에 있는 큰 동굴이었습니다. 입구가 좁았지만 내부는 넓었고 담수 계곡과도 가까웠습니다. 방어하기에 이상적인 위치였습니다. 생존자들은 짐을 꾸려 동굴로 이동했습니다. 부상자들은 들것에 실려 옮겨졌습니다. 이동하는데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동굴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동굴 내부를 정리했습니다.
바닥을 평평하게 다지고 야자수 잎으로 침상을 만들었습니다. 입구에는 방어벽을 쌓았습니다. 돌과 나무로 만든 바리케이드였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총알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최현우는 함정 제작을 지휘했습니다. 해병대 수색대 출신답게 그는 함정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생존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낙하 함정은 이렇게 만듭니다. 구덩이를 파고 바닥에 뾰족한 나무창을 박습니다. 그리고 위를 나뭇가지와 잎으로 덮습니다. 밟으면 떨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동굴로 가는 길목에 함정을 여러 개 설치했습니다. 낙하 함정, 올가미 함정, 통나무 함정. 강태식은 경보장치를 만들었습니다. 팥줄에 빈 깡통을 매달아서 누군가 건드리면 소리가 나도록 했습니다. 무기도 만들었습니다. 나무를 깎아 창을 만들었습니다. 날카롭게 간 돌을 끝에 묶어 창날로 만들었습니다. 활도 만들었습니다. 나무가지를 휘어서 덩굴로 시위를 만들었습니다. 화살은 대나무를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가까운 거리에서는 충분히 위력적이었습니다. 투석기도 만들었습니다. Y자 나뭇가지에 고무줄 대신 탄력 있는 덩굴을 묶었습니다. 돌을 멀리 날릴 수 있었습니다. 강태식은 이것으로 연습했습니다. 그는 특전사 출신답게 정확했습니다. 10m 떨어진 나무에 돌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여성 생존자들도 도왔습니다. 그들은 붕대를 만들고 약초를 찾고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간호사 출신 여성은 부상자들을 돌봤습니다. 여군 출신 김영희는 통신팀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비행기 잔해에서 건진 무전기를 수리하려 했었습니다. 이틀 동안 모두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동굴은 점점 요새처럼 변해갔습니다. 방어벽, 함정, 무기, 식량 저장고, 의료구역. 모든 것이 갖춰졌습니다. 진혁은 생존자들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겁에 질려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전사처럼 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군대 출신들은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오래 잊고 있던 군인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넷째 날 저녁, 진혁은 군대 출신 12명을 모았습니다. 모닥불 앞에 둘러앉아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해적이 정말 온다면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죽일 각오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최현우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강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준비됐습니다. 나머지 10명도 하나씩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진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팀입니다. 서로를 지킵시다. 그리고 생존자들을 지킵시다. 알겠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진혁은 잠에서 깼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소리 때문에 깼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엔진 소리. 보트 엔진 소리였습니다. 진혁은 벌떡 일어나 동굴 입구로 달려갔습니다. 경계 근무를 서던 김성훈이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바다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배소리 같습니다. 진혁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 엔진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현우와 강태식을 깨웠습니다. 일어나세요. 손님이 왔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밀림을 빠져나가 해안 쪽으로 향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한 빛 속에서 그들은 해안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언덕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고속정 한 척이 섬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고속정 선체에는 녹이 슬어 있었고 뒤에는 커다란 선회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배 위에는 4명의 남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모두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M16 소총이 보였습니다. 해적입니다. 진혁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최현우와 강태식이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속정은 북쪽만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물품을 숨겨둔 곳이었습니다. 고속정이 해안에 닿았습니다. 4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들은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피부가 검고 험악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담배를 피우며 만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진혁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해적들은 방수포 아래 상자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언어는 타갈로그 같았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해적 한 명이 갑자기 뭔가를 발견한 듯 소리쳤습니다. 그는 모래 위를 가리켰습니다. 발자국이었습니다. 진혁과 정찰팀이 남긴 발자국이었습니다. 해적들이 긴장했습니다. 그들은 총을 들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한 명이 무전기를 꺼내 누군가에게 보고했습니다. 진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들켰습니다. 해적들은 해안을 따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발자국을 따라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생존자 캠프가 있던 곳으로. 진혁은 재빨리 판단했습니다. 돌아갑니다. 빨리요. 세 사람은 조용히 밀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동굴로 돌아와 모두를 깨웠습니다. 해적이 왔습니다. 4명입니다. 그들이 우리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곧 이리로 올 겁니다. 생존자들이 술렁였습니다. 공포가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이상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떡합니까? 항복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진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항복하면 다 죽습니다. 우리는 목격자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살려두지 않을 겁니다. 그럼 싸운다는 겁니까? 네. 숨어서 기다리다가 기습합니다. 우리가 지형을 알고 있고 함정도 설치했습니다. 승산이 있습니다. 최현우가 나섰습니다. 모두 무기를 들고 위치로 갑니다. 여성과 부상자는 동굴 깊숙이 들어가 계십시오. 우리가 막겠습니다. 군대 출신 12명이 무기를 들었습니다. 창, 활, 투석기. 그들은 동굴 입구 주변에 흩어져 숨었습니다. 함정 뒤, 나무 뒤, 바위 뒤. 진혁은 동굴 입구의 바위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전체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밀림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 소리,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 해적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손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4명의 해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총을 겨누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들은 동굴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딸각. 경보장치가 작동했습니다. 빈 깡통이 요란하게 소리를 냈습니다. 해적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발이 낙하 함정을 밟았습니다. 으악. 해적이 비명을 지르며 구덩이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뾰족한 창이 그의 다리를 꿰뚫었습니다. 나머지 3명이 총을 난사했습니다. 타타탕. 총성이 밀림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목표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생존자들은 모두 숨어 있었습니다. 강태식이 투석기로 돌을 날렸습니다. 돌이 한 해적의 머리를 맞췄습니다. 해적이 비틀거렸습니다. 최현우가 창을 던졌습니다. 창이 공중을 가르며 날아가 해적의 어깨를 꿰뚫었습니다. 해적이 소리를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나머지 2명이 당황하며 후퇴했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김성훈과 다른 생존자들이 사방에서 나타나 창과 돌을 던졌습니다. 한 해적이 다리에 창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마지막 한 명은 도망치려 했지만 올감이 함정에 걸려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전투는 끝났습니다. 4명의 해적 중 1명은 낙하 함정에, 1명은 중상, 2명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생존자 측 피해는 없었습니다. 진혁은 포로들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겁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영어로 물었습니다. 너희는 몇 명이나 되느냐? 포로 1명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혁은 최현우에게 눈짓했습니다. 최현우가 창을 포로의 목에 갖다 댔습니다. 포로가 비명을 지르며 대답했습니다. 30명. 우리는 30명입니다. 보스가 있어요. 칼로스. 그가 알면 당신들 다 죽어요. 진혁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칼로스는 어디 있느냐? 본부에. 이 섬에서 남쪽으로 100km. 고속정으로 3시간. 너희는 언제 돌아가기로 했느냐? 오늘 저녁. 해지기 전에. 진혁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지금 오전 10시. 저녁까지 약 8시간. 만약 이 4명이 돌아가지 않으면 칼로스는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병력을 보낼 것입니다. 진혁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포로들을 묶어 동굴에 가둬라. 그리고 고속정을 숨겨라. 알겠습니다. 생존자들이 움직였습니다. 포로들은 묶여서 동굴 깊숙이 갇혔습니다. 낙하 함정에 빠진 해적은 의식을 잃었고 다리 부상이 심각했습니다. 박민수가 응급처치를 했지만 살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습니다. 진혁은 최현우, 강태석과 함께 북쪽만으로 갔습니다. 고속정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속정을 밀림 속으로 끌어들여 나뭇가지와 야자수 잎으로 덮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멀리서는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고속정을 수색했습니다. 진혁의 눈이 빛났습니다. 선실 안에 무기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M16 소총 2정, 탄창 6개, 권총 1정, 탄창 3개, 수류탄 4개. 이걸로 우리도 싸울 수 있습니다. 진혁이 말했습니다. 최현우와 강태석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들은 무기들을 챙겨 동굴로 돌아왔습니다. 동굴에서 무기를 나눴습니다. 최현우가 M16 한정을 맡았습니다. 강태석이 다른 M16을 맡았습니다. 진혁은 권총을 차고 수류탄을 분배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무장했습니다. 하지만 탄약이 제한적입니다. 신중하게 써야 합니다. 생존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사기가 올랐습니다. 이제 그들도 싸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6째 날 오후였습니다. 진혁은 동굴 입구에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최현우가 옆에 섰습니다. 그는 새로 얻은 M16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탄창을 빼고 노리쇠를 확인하고 다시 장전했습니다. 군인의 습관이었습니다. 형님 오늘 올까요? 올 겁니다. 정찰조가 안 돌아갔으니까요. 칼로스는 분명 뭔가 잘못됐다고 판단할 겁니다. 몇 명이나 올까요? 진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최소 15명. 아마 20명은 될 겁니다. 본부를 완전히 비울 순 없으니까 전부는 안 올 겁니다. 20명. 최현우가 무거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혁이 그의 어깨를 쳤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점이 있습니다. 지형 함정 그리고 이제 총도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해봅시다. 두 사람은 무기를 점검했습니다. M16 두 정 각각 탄창 3개씩. 한 탄창에 30발. 총 180발. 권총은 글록 17 탄창 3개. 17발씩 총 51발. 수류탄 4개. 적지 않은 화력이었지만 20명을 상대하기엔 부족했습니다. 아껴 써야 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진혁은 생존자들을 모았습니다. 40명이 동굴 안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해적들이 올 겁니다. 대규모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싸울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쉽지 않을 겁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혁은 계속했습니다. 여성과 부상자, 노인분들은 동굴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계십시오. 건강한 남성분들은 우리와 함께 싸워주십시오. 총은 우리가 쏘겠습니다. 여러분은 창과 돌로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한 남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이길 수 있을까요? 진혁은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싸우지 않으면 분명히 집니다. 싸우면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싸우겠습니다. 여러분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무도 창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에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싸우겠습니다. 진혁은 놀란 표정으로 이상무를 봤습니다. 이상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비겁했습니다. 계속 도망치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싸우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진혁은 이상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섬을 덮었습니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보름달이었습니다. 밝았습니다. 너무 밝았습니다. 숨기에는 좋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진혁은 전투 배치를 지시했습니다. 군대 출신 12명은 1선에, 일반 남성 8명은 2선에, 동굴 입구에는 최현우와 강태식이 M16을 들고, 진혁은 권총을 차고 전체를 지휘했습니다. 여성 15명과 노인 5명, 부상자 7명은 동굴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지우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혁을 붙잡았습니다. 선배님 꼭 살아서 돌아오세요. 약속합니다. 진혁은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밤 9시. 모두가 위치에 섰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기다렸습니다. 10시가 되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11시.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 소리. 여러 대 엔진 소리. 왔습니다. 진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생존자들이 긴장했습니다. 고속정 세척이 해안에 닿았습니다. 달빛 아래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각 배에서 7명씩 총 21명의 해적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M16 권총 그리고 한 명은 어깨에 대전차 로켓을 메고 있었습니다. 진혁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로켓포. 만약 저것이 동굴 입구에 명중하면 큰 피해가 있을 것입니다. 해적들 중 한 명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키가 크고 덩치가 컸으며 얼굴에 긴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가 명령을 내리자 다른 해적들이 움직였습니다. 리더였습니다. 칼로스. 칼로스는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해적들은 3개 조로 나뉘었습니다. 각 조가 7명씩. 그들은 다른 방향에서 섬 내부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진혁은 재빨리 판단했습니다. 적이 분산되어 있을 때가 기회였습니다. 1조는 중앙, 2조는 서쪽, 3조는 동쪽. 각계격파합니다. 손신호가 전달되었습니다. 생존자들이 조용히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첫 번째 해적조가 함정구역에 들어왔습니다. 7명이 조심스럽게 전진했습니다. 선두가 막대기로 땅을 찔렀습니다. 함정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영리했습니다. 하지만 최현우는 더 영리했습니다. 그는 함정을 이중으로 설치해뒀습니다. 첫 번째는 미끼, 두 번째가 진짜. 해적이 첫 번째 함정을 발견하고 피했습니다. 안도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진짜 함정을 밟았습니다. 쾅! 통나무가 양쪽에서 휘둘러 와 두 해적을 쳤습니다. 비명과 함께 그들이 쓰러졌습니다. 강태식이 M16을 발사했습니다. 타타탕! 짧은 점사. 세 발. 한 해적의 가슴에 명중했습니다. 해적이 쓰러졌습니다. 나머지 4명이 반격했습니다. 총성이 밀림을 가득 채웠습니다. 타타타탕. 나무 껍질이 튀었고 흙이 튀었습니다. 하지만 생존자들은 이미 위치를 바꿨습니다. 진혁이 권총을 꺼내 조준했습니다. 탕, 탕, 2발. 한 해적이 어깨에 맞고 비틀거렸습니다. 최현우가 다른 각도에서 사격했습니다. 타탕. 또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나머지 2명이 당황하며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올감이 함정에 걸렸습니다. 한 명이 나무에 매달렸고 다른 한 명은 낙하 함정에 빠졌습니다. 첫 번째 조 전멸. 소요 시간 3분. 하지만 총성이 다른 조들에게 경고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조와 세 번째 조가 빠르게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나무 뒤에 숨으며 엄폐하며 천천히 전진했습니다. 집중 사격받습니다. 엎드리세요. 진혁이 외쳤습니다. 해적 14명이 동시에 사격했습니다. 총알이 빗발쳤습니다. 나무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생존자들은 바위와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총알이 머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귀가 먹먹했습니다. 수류탄. 최현우가 외쳤습니다. 그는 수류탄 핀을 뽑고 던졌습니다. 수류탄이 공중을 날아가 해적들 사이에 떨어졌습니다. 피해. 칼로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적들이 흩어졌습니다. 쾅. 수류탄이 폭발했습니다. 두 해적이 파편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강태석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M16을 들고 연속 사격했습니다. 타타타탕. 한 탄창을 다 비웠습니다. 세 해적이 더 쓰러졌습니다. 탄창 교체. 강태석이 외쳤습니다. 그는 빈 탄창을 빼고 새 것을 넣었습니다. 3초가 걸렸습니다. 그 3초 동안 해적들이 전진했습니다. 김성훈과 다른 생존자들이 창과 돌을 던졌습니다. 한 해적이 창에 맞았습니다. 다른 한 명이 돌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치열한 난전이었습니다. 총소리 폭발음 비명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피 냄새가 났습니다. 진혁은 침착하게 사격했습니다. 한 발씩 정확하게. 탕. 명중. 탕. 명중. 권총 탄약을 아껴야 했습니다. 이상무는 떨리는 손으로 돌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는 빗나갔습니다. 두 번째도 빗나갔습니다. 세 번째가 한 해적의 등을 맞췄습니다. 해적이 비틀거렸고 그 순간 강태석의 총알이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잘했습니다. 최현우가 소리쳤습니다. 이상무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15분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두 번째 조와 세 번째 조가 후퇴했습니다. 14명 중 9명이 전사하거나 중상을 입었습니다. 나머지 5명만 칼로스와 함께 도망쳤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생존자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진혁은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탄약을 확인했습니다. M16 탄창 하나 반이 남았습니다. 약 60발. 권총은 20발 남았습니다. 수류탄은 3개. 그리고 생존자 측 피해도 있었습니다. 한 명이 총에 맞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박민수가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6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재정비합니다. 부상자 치료하고 탄약 재분배하고 함정 재설치합니다. 빨리요. 진혁의 명령에 생존자들이 움직였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칼로스는 분명 다시 올 것입니다. 1시간 후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았습니다. 고속정 2척이 더 도착했습니다. 10명의 해적이 추가로 상륙했습니다. 칼로스는 이제 15명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부하 6명을 잃었습니다. 민간인들에게. 이번엔 끝장낸다. 모두 함께 간다. 칼로스가 소리쳤습니다. 15명의 해적이 대형을 갖추고 전진했습니다. 이번에는 분산하지 않았습니다. 한꺼번에 밀어붙이는 전술이었습니다. 진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최악이었습니다. 15명을 동시에 상대해야 했습니다. 모두 동굴로 후퇴. 입구에서 방어합니다. 생존자들이 동굴 입구로 모였습니다. 방어벽 뒤에 숨었습니다. 최현우와 강태석이 M16을 겨눴습니다. 진혁은 권총을 들었습니다. 다른 생존자들은 창과 돌을 준비했습니다. 해적들이 나타났습니다. 15명이 일제히 사격했습니다. 총알이 방어벽에 박혔습니다. 돌이 부서졌습니다. 나무가 갈라졌습니다. 반격. 최현우가 M16을 들고 일어나 사격했습니다. 타타타탕.
두 해적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즉시 집중 사격을 받았습니다. 최현우가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강태석도 사격했습니다. 짧은 점사로 한 해적을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M16에서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탄창이 비었습니다. 마지막 탄창이었습니다. 탄약 떨어졌습니다. 강태석이 외쳤습니다. 진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M16 하나가 무력화되었습니다. 창과 활로 전환하세요. 강태석은 M16을 내려놓고 활을 집어들었습니다. 화살을 시위에 걸고 당겼습니다. 씩. 화살이 날아가 한 해적의 어깨에 박혔습니다. 해적들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20m, 15m. 진혁은 수류탄을 집어들었습니다. 수류탄 투척. 핀을 뽑고 던졌습니다. 수류탄이 해적들 사이에 떨어졌습니다. 쾅. 세 해적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9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 전진했습니다. 칼로스가 선두에 섰습니다. 그는 로켓포를 들어 올렸습니다. 동굴을 날려버린다. 진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로켓포가 동굴 입구에 명중하면 모두 죽습니다. 로켓포를 막아야 합니다. 진혁은 방어벽을 넘어 뛰어나갔습니다. 권총을 연속으로 쐈습니다. 탕탕탕. 칼로스를 향해 쐈습니다. 한 발이 칼로스의 팔을 스쳤습니다. 칼로스가 비틀거렸습니다. 로켓포가 빗나가 발사되었습니다. 휙. 쾅. 로켓이 동굴 옆 바위에 명중했습니다. 폭발이 일었습니다. 바위 조각이 사방으로 튕겼습니다. 진혁이 땅에 엎드렸습니다. 파편이 그의 등을 스쳤습니다. 최현우가 남은 M16으로 칼로스를 쐈습니다. 타타탕. 하지만 칼로스는 빠르게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해적들과 생존자들이 뒤섞였습니다. 백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성훈이 창을 휘두르며 한 해적과 싸웠습니다. 창과 총검이 부딪혔습니다. 쇠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상무가 돌을 집어 한 해적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해적이 쓰러졌습니다. 이상무는 그 해적의 총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쏘는지 몰랐습니다. 그는 총을 둔기처럼 휘둘렀습니다. 진혁은 칼로스를 쫓았습니다. 칼로스는 큰 덩치에도 불구하고 빨랐습니다. 그는 나무 사이로 도망쳤습니다. 진혁이 뒤쫓았습니다. 멈춰라. 진혁이 소리쳤습니다. 칼로스가 돌아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권총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탕. 진혁의 총알이 칼로스의 다리를 스쳤습니다. 칼로스의 총알이 진혁의 옆구리를 스쳤습니다. 두 사람 모두 비틀거렸습니다. 칼로스가 다시 총을 겨눴습니다. 하지만 딸깍. 탄창이 비었습니다. 그는 총을 던졌습니다. 진혁이 피했습니다. 칼로스가 허리에서 칼을 뽑았습니다. 큰 전투용 칼이었습니다. 그는 진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진혁은 권총을 쏘려 했지만 그의 권총도 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탄창이 비었습니다. 진혁은 권총을 던지고 맨손으로 칼로스를 맞았습니다. 칼로스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진혁이 팔로 막았습니다. 칼날이 그의 팔을 베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진혁은 UDT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칼로스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비틀었습니다. 칼로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칼이 떨어졌습니다. 진혁이 칼로스를 밀쳤습니다. 칼로스가 뒤로 넘어졌습니다. 진혁이 떨어진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칼로스는 강했습니다. 그는 빠르게 일어나 진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이 진혁의 얼굴을 쳤습니다. 진혁이 비틀거렸습니다. 칼로스가 진혁의 목을 조르려 했습니다. 진혁은 칼로스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두 사람이 땅으로 굴렀습니다. 흙과 낙엽이 튀었습니다. 진혁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칼로스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의 손이 진혁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힘겨루기였습니다. 칼날이 점점 칼로스의 가슴으로 내려갔습니다. 칼로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제발. 칼로스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진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했습니다. 칼날이 칼로스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칼로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헛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피가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이럴 수가. 칼로스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축 늘어졌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진혁은 숨을 헐떡이며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었습니다. 자신의 피인지 칼로스의 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동굴 쪽에서 총성이 계속 들렸습니다. 진혁은 비틀거리며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동굴 입구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생존자들과 해적들이 뒤섞여 싸우고 있었습니다. 최현우는 M16 개머리판으로 한 해적을 쳐 쓰러뜨렸습니다. 탄약이 떨어진 것입니다. 강태석은 활로 연속으로 쏘고 있었습니다. 두 해적이 화살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화살도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김성우는 창으로 한 해적과 백병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팔이 떨렸습니다. 지쳤습니다. 이상무는 구석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쓰러진 동료가 있었습니다.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상무의 얼굴에는 피가 튀어 있었습니다. 진혁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칼로스는 죽었다. 항복하라. 해적들이 멈칫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팠습니다. 리더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 해적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명. 나머지 해적들도 하나둘 도망쳤습니다. 밀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쫓지 마십시오. 재정비합니다. 진혁이 외쳤습니다. 생존자들이 멈췄습니다. 그들은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진혁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참혹했습니다. 시신들이 곳곳에 널려 있었습니다. 해적 12명, 생존자 3명. 김성훈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가슴에 총을 맞았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김성훈 씨. 최현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혁도 그의 옆에 섰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부상자를 확인했습니다. 중상자가 5명이었습니다. 최현우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팔에 총알이 박혀 있었습니다. 관통상이 아니었습니다. 박민수가 급히 지혈을 했습니다. 경상자는 10명이 넘었습니다. 거의 모든 전투원이 다쳤습니다. 진혁 자신도 팔에 칼 상처가 있었고 옆구리에 총알이 스쳤습니다. 형님 탄약 전부 떨어졌습니다. 강태식이 보고했습니다. M16 탄약 제로. 권총 탄약 제로. 수류탄 하나 남았습니다. 화살도 거의 없었습니다. 창과 돌만 남았습니다. 진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망간 해적이 3명 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일단 쉽시다. 모두 지쳤습니다. 생존자들이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성들이 달려와 부상자들을 돌봤습니다. 지우가 진혁에게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다치셨어요. 괜찮습니다. 경상입니다. 지우가 진혁의 팔을 감싸주었습니다. 진혁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새벽 4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한 빛이 밀림을 비췄습니다. 진혁은 동굴 밖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진혁은 생각했습니다. 탄약이 없었습니다. 전투원 절반이 다쳤습니다. 셋이 죽었습니다. 해적은 아직 셋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본부에 더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37명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7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진혁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경계를 서고 부상자를 돌보고 방어 계획을 짰습니다. 최현우는 팔에 부상을 입었지만 일어나 진혁을 도왔습니다. 형님, 저희 여기서 죽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할 겁니다. 구조대는 올까요? 올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때까지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수평선 너머. 구조대가 어딘가에서 오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오전 6시.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 소리. 진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 왔습니다. 고속정 한 척이었습니다. 3명의 해적이 타고 있었습니다. 도망갔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횃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들 뭐 하는 겁니까? 강태석이 물었습니다. 진혁은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해적들이 밀림 가장자리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불이다. 밀림에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진혁이 외쳤습니다. 생존자들이 당황했습니다. 밀림에 불이 붙었습니다. 마른 나뭇잎과 관목이 순식간에 타올랐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불길이 번졌습니다. 동굴에서 나가야 합니다. 연기에 질식할 겁니다. 최현우가 외쳤습니다. 진혁은 재빨리 판단했습니다. 모두 해변으로. 빨리. 생존자들이 동굴을 빠져나갔습니다. 부상자들을 부축했습니다. 연기가 밀려왔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해변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3명의 해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다 죽어라. 한 해적이 소리치며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타타탕.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진혁은 지우를 밀쳤습니다. 지우가 모래 위로 넘어졌습니다. 총알이 진혁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피가 튀었습니다. 강태석이 마지막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수류탄이 해적들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쾅! 두 해적이 쓰러졌습니다. 마지막 한 명이 남았습니다. 이상무가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해적이 총을 돌렸습니다. 이상무를 향해. 안 돼. 진혁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상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달렸습니다. 창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창날이 해적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해적이 쓰러졌습니다. 이상무도 쓰러졌습니다. 그의 배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총을 맞았습니다. 이 부사장님. 진혁이 달려가 이상무를 안아 올렸습니다. 이상무는 피를 토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쓸모없어서. 아닙니다. 당신은 영웅입니다. 진혁이 외쳤습니다. 박민수가 달려와 지혈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복부 관통상이었습니다. 제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이상무가 카카스로 말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아빠가 용감했다고 말해주세요. 직접 말하십시오. 살 겁니다. 하지만 이상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 저를 변하게 해주셔서. 이상무의 손이 축 늘어졌습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이 부사장님. 이 부사장님. 진혁이 그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현우가 진혁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형님, 그는 갔습니다. 진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넷째 희생자였습니다. 밀림의 불길이 점점 커졌습니다.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생존자들은 해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바다 뒤로는 바다, 앞으로는 불길.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헬리콥터 소리였습니다. 저게 뭡니까?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검은 점이 보였습니다. 점점 커졌습니다. 헬리콥터였습니다. 군용 헬기였습니다. 구조대다. 구조대가 왔다. 생존자들이 환호했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헬리콥터가 가까이 왔습니다. 옆면에 태극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이었습니다. 헬기가 해변 위를 선회했습니다. 확성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K-472편 생존자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입니다. 구조하러 왔습니다. 그대로 대기하십시오.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전투복을 입은 UDTSAL 대원들이 뛰어내렸습니다. 8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장하고 경계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한 대원이 진혁에게 다가왔습니다. 계급장이 중이었습니다. 생존자분들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진혁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해군 특수전전단 이준호 중위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준호는 진혁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시신들, 부상자들, 불타는 밀림.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해적들이 습격했습니다. 우리가 싸웠습니다. 해적을요? 민간인이? 네.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을 뻔했습니다. 이준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증거들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해적 시신들, 총, 창, 함정.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틀었습니다. 보남, 여기는 육상팀. 생존자 확인했습니다. 37명. 중상자 다수. 즉시 의료 지원 필요. 그리고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전사자 넷. 해적으로 추정되는 무장 세력과 교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전기 너머에서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준호는 무전을 끊고 진혁을 봤습니다. 지금 구축함이 접근 중입니다. 30분 후 도착합니다. 헬기로 중상자들을 먼저 후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혁은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최현우도 울었습니다. 강태석도 울었습니다. 모두가 울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정말로 살았습니다. 더 많은 헬기가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부상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링거를 꽂고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중상자 5명이 첫 헬기에 실렸습니다.
최연우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형님 먼저 갑니다. 잘 가요. 병원에서 봅시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전사자 4명의 시신도 수습되었습니다. 김성훈 그리고 다른 2명 그리고 이상무. 그들은 태극기로 덮였습니다. 진혁은 이상무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사장님 약속하겠습니다. 당신의 용기를 잊지 않겠습니다. 가족분들께 전하겠습니다. 당신이 영웅이었다고. 해가 높이 떠올랐습니다. 불길은 UDT 대원들이 꺼주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구축함이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배가 섬 근처에 정박했습니다. 고무보트가 해변으로 왔습니다. 생존자들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진혁은 마지막으로 섬을 돌아봤습니다. 일주일간의 전장. 지옥 같았던 곳. 하지만 이제 떠나는 곳. 지우가 옆에 섰습니다. 선배님 이제 집에 가는 거죠? 네, 집에 갑니다. 정말. 끝났어요? 네, 끝났습니다. 지우가 진혁의 팔을 안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진혁도 그녀의 어깨를 감싸줬습니다. 마지막 보트가 출발했습니다. 섬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생존자들은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곳으로부터. 구축함 갑판에 올랐습니다. 함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혁은 경례를 했습니다. 함장도 경례를 돌려줬습니다. 의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의사들이 진혁을 진찰했습니다. 팔에 칼 상처를 꿰맸습니다. 18바늘. 어깨에 총상을 소독했습니다. 옆구리에 찰과상을 감쌌습니다. 일주일은 푹 쉬셔야 합니다.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진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깨끗한 침대. 부드러운 침대.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해냈구나. 정말로.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사흘 후 생존자들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군 수송기가 그들을 태워왔습니다. 공항에는 언론과 가족들이 가득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일주일간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해적들과 싸웠다는 게 사실입니까? 희생자가 4명이라고 들었는데요. 진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옆에서 강태석이 그를 부축했습니다. 진혁의 팔은 붕대로 감겨 있었고 어깨에도 깁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우의 부모님이 달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딸을 껴안았습니다. 아버지는 진혁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상무의 가족도 왔습니다. 아내와 2 아들이었습니다. 진혁은 그들 앞에 섰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유해가 담긴 관을 보자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진혁은 무릎을 꿇고 그녀 앞에 섰습니다. 부사장님은 영웅이셨습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아내가 진혁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그랬나요? 우리 남편이? 네. 저보다 용감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분들 생각하셨습니다.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혁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김성훈의 유해도 도착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관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진혁은 그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진혁은 혼자 택시를 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보였습니다. 빌딩, 차들, 사람들. 평화로운 일상. 일주일 전에는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는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떠나던 날 아침 그대로. 하지만 진혁은 변해 있었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적셨습니다. 일주일간의 흙과 피와 땀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상처는 씻겨지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부드러운 침대.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섬이 보였습니다. 총소리, 비명소리, 피. 이상무의 마지막 모습. 김성훈의 시신. 진혁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밤을 새웠습니다. 일주일 후 4명의 전사자를 위한 합동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국립묘지였습니다. 정부는 그들을 의사자로 인정했습니다. 민간인이었지만 생명을 걸고 다른 이들을 지켰기 때문이었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생존자 37명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우산을 쓰고 관 앞에 섰습니다.
진혁이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성우님, 박철수님, 조민호님, 이상무님. 네 분은 영웅이십니다. 네 분이 없었다면 우리는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네 분은 두려움 앞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이상무 부사장님. 처음에는 두려워하셨지만 마지막 순간 가장 용감하셨습니다. 우리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네 분의 희생을. 편히 쉬십시오. 관이 땅에 묻혔습니다. 흙이 관 위로 떨어졌습니다. 생존자들은 하나씩 꽃을 올렸습니다. 지우는 울면서 꽃을 올렸습니다. 최현우는 팔에 깁스를 한 채 경례를 했습니다. 강태석도 경례를 했습니다. 진혁은 마지막으로 꽃을 올렸습니다. 하얀 국화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댔습니다. 죄송합니다. 지키지 못해서.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셔서. 핏소리만 들렸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생존자들이 모였습니다. 조용한 식당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만나야 합니다. 최현우가 말했습니다. 매년 이날. 네 분을 기억하기 위해. 동의합니다. 진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년 이날 우리 만납시다. 그리고 그분들을 기억합시다.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생존자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진혁은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상담을 받았습니다. PTSD 전문가였습니다. 악몽은 계속되었지만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지우도 복귀했습니다. 그녀도 상담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비행기만 봐도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었습니다. 최현우는 팔이 완쾌되었습니다.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강태석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생존자들은 한 번 모였습니다. 석 달 후에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12월이었습니다. 진혁은 다시 비행 스케줄에 들어갔습니다. 인천발 시드니행 K-472편. 같은 노선이었습니다. 지우도 같은 비행에 배치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탑승 전 서로를 팠습니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당신은요? 떨리지만. 해야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승객들이 탑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혁은 갤리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음료 카트를 정리하고 안전장비를 점검했습니다. 모든 것이 6개월 전과 같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부드럽게 하늘로 올랐습니다. 진혁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작아졌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지우가 옆에 섰습니다. 선배님, 우리 해냈어요. 네, 해냈습니다. 다신 알고 있어요. 네, 다신 알고 있습니다. 비행은 순조로웠습니다. 승객들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진혁은 갤리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커피였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섬, 그 일주일, 그 사람들. 김성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이상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지막 그 용감한 모습. 다른 두 전사자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고맙습니다. 진혁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지우가 말했습니다. 선배님 생각나세요? 그때? 네, 매일 생각납니다. 저도요. 아직도 꿈을 꿔요. 그 섬, 그 전투. 저도 그렇습니다. 아마 평생 그럴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이겼잖아요. 네, 이겼습니다. 그리고 살아있잖아요. 네, 살아있습니다. 지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진혁도 미소 지었습니다. 비행기는 계속 날았습니다. 태평양 위를. 6개월 전 그들이 추락했던 그 바다 위를. 하지만 이번에는 안전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진혁은 창밖을 봤습니다. 끝없는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딘가 저 아래 그 섬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일주일을 버텼던 곳. 4명이 영원히 잠든 곳. 잘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켜준 삶을.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구름을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진혁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승객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의 일이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지우 씨, 아침 서비스 준비합시다. 네, 선배님. 두 사람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음료를 준비하고 승객들을 깨우고 아침 식사를 나눠줬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일상이 얼마나 기적 같은 것인지. 비행기는 계속 날았습니다. 태양을 향해, 미래를 향해.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신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